테헤란에 사는 30대 회사원 이야기입니다. 월급날 받은 돈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쌀값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환율 앱을 열어보니 달러당 142만 리알, 지난달만 해도 120만 대였습니다.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빈곤층은 끼니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정부는 매달 현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돈이 따라가지 못했죠. 연금 기금은 고갈 우려가 제기됐고 노동부에선 국유 자산 매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처음에는 물가 인상 반대, 유류비 인하 요구였습니다. 며칠 만에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성직자들은 물러나라! 이란 건국 이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경제 분노가 체제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란을 이해하려면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팔라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루홀라 호메이니가 권좌에 올랐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한 순간이죠. 겉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다릅니다. 라흐바르라 불리는 최고 지도자가 정점에 있어요. 이 자리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종교 권위가 국가 권력과 결합된 구조입니다. 서구식 법 체계 대신 이슬람법 샤리아가 적용됩니다. 이때 여성에게는 히잡 착용이 의무화됐죠. 이 과정에서 미국을 큰 악마,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로 호명하는 혁명 슬로건이 퍼졌습니다. 이 체제가 왜 40년 넘게 유지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서방 이념의 결속력. 둘째, 이란 이라크 전쟁이 만든 외부 위협. 셋째, 종교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입니다. 전쟁기에는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외부의 적 앞에서 내부 갈등은 잠시 봉합됐습니다. 호메이니는 이 전쟁을 축복이라 표현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도전자 없는 권력 기반을 완성할 수 있었죠. 체제는 단단해 보였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재는 강화됐어요.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제는 고립됐죠.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이 핵 합의에서 빠지고 제재를 다시 올립니다. 물가는 뛰고 환율도 거칠게 흔들렸어요. 그 무렵 이어진 생계 시위의 희생 규모는 수십 명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유가 인상에 불이 붙으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사망자가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천여 명까지 거론될 만큼 진압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2022년에는 다른 성격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마흐사 아민이라는 22세 여성이 도덕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히잡 착용 문제로 구금된 뒤 사망했습니다. 전국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시위가 이전과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참가자 다수가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히잡을 벗어던지며 종교 규율 자체에 저항했습니다. 정책 수정이 아니라 체제 교체를 요구했어요. 결국 무력 진압으로 끝났죠. 하지만 관찰자들은 알았습니다. 이 체제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방아쇠만 당겨지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미국 스텔스 폭격기가 핵 관련 시설을 타격했고 군부 핵심 인사 다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투는 짧았지만 충격파는 그 이후에 밀려왔습니다. 중동의 강국이라 자부했던 이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벙커에 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이 지킨다는 서사가 흔들렸고 안보라는 마지막 카드마저 신뢰를 잃었습니다. 8월 외신은 기존 지지층조차 변화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능하고 맹목적인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전쟁의 충격이 내부 여론을 뒤흔든 것입니다. 1979년 혁명을 기억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억압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반미, 반서방은 체험에 기반한 정서입니다. 지금의 20에서 30대는 다릅니다. 혁명 이후 출생 세대입니다.
팔라비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고 왜 미국을 적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자랐습니다. SNS가 창을 열었고 해외 또래들의 삶, 6, 70년대 개방적 이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해야 하나요? 왜 이 가난을 감수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나요? 기존 체제의 명분이 이 세대에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정국가라는 설계도가 한 세대 만에 낡아버린 셈입니다. 2025년 12월 말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구호는 경제적 요구였습니다. 물가 안정, 유류비 인하, 며칠 사이에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팔라비를 복원하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성직자 정권은 끝났다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대 규모는 수십만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대응은 과거와 같았습니다. 저격수 배치, 실탄 사용, 참여자는 누구든 사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19일 기준 인권단체들은 사망 최소 수천 명, 체포 1만 명 이상으로 보고합니다. 병원에는 총상 환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압 논리는 예전처럼 먹히지 않습니다. 외세의 사주, 반이슬람 세력 같은 그 프레임이 이제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는 그 서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같은 처방이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경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국민 학살을 좌시하지 않겠다. 지상군 파병은 아니더라도 공습 옵션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6월의 실제 폭격 이후 경고의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시위대 사망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집니다. 외교 압박이 군사 옵션과 결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변수는 많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 유가, 지역 안보, 확실한 건 정권의 행동 반경이 좁아졌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가장 아플 지점을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지상군 파병 언급은 없었지만 공습 등 군사 옵션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죠. 그리고 6월엔 실제 공습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이란도 압니다.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국제 여론 환경이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요. 시위대의 사망 영상이 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외교 압박 위에 군사 옵션이 얹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대응, 유가, 지역 안보 구도 등. 그럼에도 정권의 정치 군사적 선택지는 분명 좁아졌습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몇 가지 갈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 진압 성공과 체제 유지, 정부가 무력으로 시위를 제압합니다. 단기적으로 질서가 회복되지만 근본적인 불만은 남습니다. 다음 방아쇠가 당겨지면 더 큰 폭발이 올 수 있죠. 시나리오 B, 장기 교착, 시위와 진압이 반복됩니다. 경제는 계속 악화됩니다. 내부 균열이 깊어지면서 체제가 서서히 약화됩니다. 급격한 붕괴보다 점진적 해체에 가까운 경로입니다. 시나리오 C, 외부 개입과 급변, 미국 또는 국제사회가 개입합니다. 정권 핵심부가 타격을 받습니다. 체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혼란과 권력 공백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경로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1979년 이후 작동했던 신정국가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그 명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 생각됩니다.